제일 우리가 많이 쓰는 센서가 온도 센서죠, 그죠? 온도 센서고,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하지만 조금 실무에 있어서 조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정리 조금 해봤거든요. 보면 온도를 재는 그 경우가 되게 많죠, 여러분. 예를 들면 물의 온도를 잰다거나 아니면 증착 온도를 잰다거나 아니면 시로의 온도를 컨트롤하면서 잰다거나 하는 온도를 재는 상황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소자에서 다이오드 할 때도 KBT 분의 QV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KBT 절대 온도 K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 온도 센서를 보통은 그냥 달랑 이렇게 이게 서미스터인데 서미스터 그런 저항 타입으로 얘를 달랑 공중에 띄워놓으면 안 되고 샘플이 붙어 있는 곳하고 같은 금속 블락에 같이 붙어 있어서 같은 온도라는 것을 등온이라는 것을 잘 만든 상태에서 온도를 재야 됩니다. 재야 되는데 이 서미스터 같은 경우에 온도가 올라갈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NTC, 저항이 커지는 경우를 PTC라 그러는데 이거를 캘리브레이션을 거쳐서 소자 특성을 정한 후 저항을 결정하여 온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을 측정하는 타입은 우리가 이런 그 온도에 대해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델타 R이 바뀌는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좋은 예거든요. 제가 그 온도 저항을 측정해서 온도를 잴 때는 바로 재는 게 아니라 값싼 온도 센서에 해당되는 저항을 사서 이런 식의 그 식을 가지고 온도를 바꿔가면서 저항을 잽니다. 저항을 재어서 그 각각 A, B, C 여러분 그 온도에 따라 측정하고 나면 그 온도하고 A, B, C 결정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피팅 파라미터가 A, B, C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그 저항체를 가지고 온도를 재면 온도를 바꾸는 상태에서 저항을 재면 거꾸로 그 정확한 온도 센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온도 센서를 그 굉장히 비싼 온도 센서가 있으면 그 비싼 온도 센서는 어디에서 오냐면 바로 이런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외국 연구소에서 많이 쓰는 그 저항체를 알렌 브래들리 리지스터, 그래서 알렌 브래들리 와트 리지스터 돼 있죠, 그죠? 2와트 리지스터 있는데 이제 이건 뭐 그냥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저항체죠, 그죠? 이런 저항체인데 굉장히 값싼 저항체를 사서 방금 이제 본 것처럼 이렇게 온도 저항을 바꿔가면서 온도를 바꿔가면서 이 저항을 측정하고 A, B, C 결정하는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이 누구나 다 갖출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측정하는 온도 범위 내에서 이게 액체 질소를 쓰면 액체 질소 써서 이제 온도를 재면 77K 정도 이상 300K에서 77K 정도 온도를 바꿔가면서 잴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온도 바꿔갈 때 액체 질소를 쓰죠, 그죠? 액체 질소 이런 통을 쓰는데 통을 쓰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저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요 끝에 센서 그 저항체를 달아놓고 이 액체 질소의 수면하고 거리를 조절해서 여기에 저항을 바꾸면 저항을 이제 전압을 걸어주고 전류를 재어서 V와 I 관계에서 온도 알고 있는 온도 센서하고 얘를 한번 재주면 아까 그 세 가지 파라미터를 정하고 나면 그 온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퀘이션들이 ABC 정하는 게 나오죠, 그죠? 정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험하면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이거를 렉쇼 같은 데 가보면 여러분 그 실험 장치 여러분 실험실에 렉쇼가 많이 있는데 생각보다 그걸 자세히 안 보는 경우가 참 많던데 굉장히 좋은 장치거든요, 렉쇼가 옛날부터.
좋은 장치인데 보면 여기 템플 센서 있고 프로브 있고 되어 있는데 템플 센서만 이렇게 하나 보더라도 어느 정도 차이가 보면 이런 센서들이 지금 실리콘 다이오드 타입이 있고 그리고 이제 RTD 그 레지스턴스 템플 RT 레지스턴스 타입이 있고 그런 그 범위가 다 있죠. 0.01K에서 40K다. 자기가 측정하는 범위에 따라서 온도 저항체 측정을 하면 우리가 적절한데 예를 들어서 요 세르녹스라는 걸 한번 볼까요? 한번 세르녹스라는 게 그 우리가 많이 쓰진 특별한 상황에서 쓰게 되는데 우리 세르녹스라 되어 있는 걸 여기서까지 한번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까지 시작. 예. Sensors can be used from 100 millimeters to 400 millimeters with good sensitivity over and are capacitors for applications with magnetic fields up to 30 several resistors to ionizing radiation and are available in enormous quantum packages and parallel air flexibility. They are used in a wide variety of applications such as particle collectors, space satellites, MRI systems, cryogenic systems, and research science. 예, 보면 제가 왜 이거를 특별히 봤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 굉장히 낮은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다 라고 되어 있죠. 예를 들면 이 저항을 재는데 이제 빛을 쪼인다든지 강한 자기장이 걸려있다든지 하면 이게 특성이 바뀌거든요. 바뀌니까 같은 온도 센서를 하더라도 이것처럼 자기장 하에서 홀 이펙트 같은 경우는 자기장이 걸려있는 상태니까 샘플을 정확히 그 온도랑 알라 그러면 자기장 커널을 바꾸려 그러면 그 자기장이 별로 변화가 없는 로우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를 가진 그런 센서를 선택해서 저항을 측정해서 우리가 온도를 재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카패시턴스 센서 있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시작. It is recommended that temperature in Europe be measured with other simultaneous temperature sensor, and that the temperature sensor be employed as a control element. 자, 커패시턴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일렉트릭 필드를 가둬두는 그런 부품인데 얘가 자기장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측정하는 그 센서 자체가 또 자기장에 대해서 영향이 없는 경우에 잰다 그러면 이런 커패시턴스 센서를 가지고 온도를 재는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른 예로서 이제 열전대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머커플이죠, 그죠? 서머커플은 앞에 저항용 센서나 다이오드형 센서가 시로의 온도를 정확히 재기 위한 데 많이 쓰인다면 이 서머커플은 여러분 열 처리한다거나 그리고 서머일렉트릭 파워를 잰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높은 퍼니스처럼 그 아까 얘기했던 열처리 같은 쓸 때 이 서머커플을 쓰는데 이거는 서머커플이 이제 높은 온도를 잴 때 쓰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형태의 금속 접합을 함으로써 생기는 두 전압의 온도차에 비례한 이 전압을 가지고 원래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연구실에 그 4000 멀티미터 같은 데 보면 이런 서머커플을 직접 꽂아가지고 잴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반드시 이런 데에서 꽂아서 또 끝에 이제 길게 나와서 하는데 여기에 타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면 타입 T, 타입 K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금속의 재질이 다른 거거든요. 금속의 재질이 다르다는 거는 이 서머일렉트릭 파워를 원리를 해서 서머커플 되는 거는 얘가 온도를
같은 온도라 하더라도 이 페르미 레벨이 틀리기, 워크 펑션이 틀리기 때문에 얘 속에 들어있는 평균 운동 에너지가 틀리거든요. 같은 운동 에너지를 하더라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 포텐셜 차이가 생기는 그 원리가 바로 서머일렉트릭 파워인데요. 그래서 이런 타입 제로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서 여기서 1000도씩, 1500도씩 하려고 그러면 타입 E, 뭐 타입 J, 타입 K, 보통 타입 K를 많이 쓰거든요. 타입 K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 그 이 온도차를 줬을 때 전압이 10mV, 한 수십 mV 나오는 거죠. 그죠? 1000도 나왔을 때. 그러면 요걸 가지고 온도를 캘리브레이션해서 쓰는데 그 재질에 대해서 이게 보면 KK도 나옵니다. 보면 여기에서 센스, 센싱하는 여기에 A 금속하고 B 금속을 이렇게 접합을 해서 그 원하는 온도를 알고 싶으면 원하는 곳에 딱 붙이는 거거든요. 요게 이제 여기서는 금속을 선으로 했지만 패터닝을 해서 기판 위에 크로멜하고 알루멘 요거를 패터닝해서 기판상에서 아주 마이크로 스케일의 서머커플을 억지로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만들어서 그 로컬한 온도를 재는 데에도 얘는 쓰입니다. 혹은 그 금속 같은 거를 라인을 패터닝해서 그 패턴 라인의 저항이 바뀌는 걸 보고 그 온도가 온도에 따라서 그 샘플의 아니 기판의 특정한 위치의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에서 이제 T 미터기에 서머커플을 K 타입 돼 있죠, 그죠? K 타입의 크롬에 알루메 되어 있는 서머커플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보는데 이게 이제 뒤에 나오는데요. 뒤에 보면 종류가 많아요. 타입 E, 타입 E가 크로멜 칸스탄탄, 그 다음에 아이언 칸스탄탄. 종류 다 다르죠, 그죠? 크로멜 알루메 돼 있고 타입 M, 타입 N. 이게 종류가 다 합금입니다. 합금. 타입 T, 카파 칸스탄탄. 저는 이걸 제일 많이 썼습니다. 옛날에 타입 T.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200도씨에 350도씨 낮은 온도죠, 그죠? 낮은 온도인데 얘가 서머일렉트릭 파워를 잴 때 제일 괜찮은 서머커플입니다. 이게 그 상원에서 저온에서 상원 그 정도가 그래서 굉장히 얇고 그리고 쓰는 게 카파 칸스탄탄이니까 구리선 많이 쓰잖아요. 그 페로에서 그 구리선 많이 쓰니까 칸스탄탄만 딱 들어가면 나머지는 구리로 해주면 되니까 얘가 그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거든요. 두 금속의 접합으로 이제 하는데 나머지는 다 지금 보면 평소 안 쓰는 배선들이잖아요. 이게 금속이 안 쓰는 배선, 다 안 쓰는 배선이죠. 아이언, 철선 안 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타입 아까 T 같은 경우는 카파 칸스탄탄이니까 결과적으로 칸스탄탄만 딱 준비되어 있으면 배선이 배선이 구리로 쭉 가서 이 칸스탄탄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온도 차를 잴 수 있거든요. 그 타입 T는 이게 1도 차이 날 때 43 마이크로 볼트다 해서 이제 우리가 이 타입 T를 쓰고 그리고 플래티늄, 로디움 엘로이 서머커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서머커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 멀티미터에 서머커플 인풋을 입력하는 게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 퍼니스 컨트롤러 있죠. 그 퍼니스 컨트롤러에도 이 서머커플을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고 그 종류별로 그 이 커브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브까지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면 커브를 넣어주면 내가 사서 한번 캘리브레이션해서 맞나 안 맞나 보고 그대로 써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온도를 잴 때 서머커플은 사실 굉장히 편리하게 바깥에 많이 팔고 저기 그 전기천에 그 이 열선 감아주고 퍼니스 만들어주는 데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바로 서머커플입니다. 거기서는 저항 타입은 별로 많이 안 쓰더라고요. 그 다음에 방만 필름형은 여기서 이제 여기도 이제 커브가 나오는데요. 리지스터 타입으로 이제 좀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도 캘리브레이션을 이제 거칩니다. 거치는데
이런 그 방막 타입의 저항체나 이렇게 감아준 저항체나 그리고 코일 형태로 이렇게 저항하거나 하는데 여기서도 캘리브레이션 과정을 거치는데요. 측정을 할 때 여기서 보면 투와이어 저항 이 2단자 방법을 우리 제가 초기에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2단자, 4단자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2단자로 이렇게 저항을 재서 여기에 휘스톤 브릿지 상태에서 이 저항을 정확히 결정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4단자 방법, 4단자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배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 배선의 저항을 빼고 그 컨택 저항 빼고 그래서 이렇게 4단자로 전류를 흘려주고 커런트로 전류를 흘려주고 전압을 태워서 일반 샘플의 저항을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과 똑같이 해줍니다. 해주고 제가 여기도 나오죠. 보면 여기는 그 시계도 다르죠, 그죠? 여기 보면 아까는 t분의 1에 아까 t분의 1이었죠, 그죠? 아까 t분의 1에 그 아까 로그 r의 제곱까지 해서 앞에 개수를 정했었는데 여기는 이제 다른 이퀘이션인데 1 더하기 at 더하기 bt 제곱 딱 이 정도까지 하고 여기서 이제 실험을 하면서 온도에 대해서 저항되고 온도에서 저항되고 온도에서 저항되면서 A, B, R0를 정의하면 온도를 거꾸로 잴 때 그 R을 알면 거꾸로 이 온도를 알 수 있는 그런 식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아까 렉쇼 같은 데서 온도 센서를 산다 그러면 좀 비싸거든요. 좀 비싼 이유 뭐 이거 얼마 왜 이렇게 조그만데 왜 이렇게 비싸지? 비싸지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많이 썼던 거는 요 다이오드 센서를 제일 많이 썼어요, 사실은. 다이오드 센서 요렇게 생긴 다이오드 제일 많이 썼는데 요게 뭐 수십만 원 하는데 이 다이오드 한 개가 무슨 수십만 원 하냐 이래 되는데 얘를 가지고 뭐 일반 다이오드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열이 잘 전달되도록 처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박력판처럼 잘 처리되어 있고 걔를 이제 액체 헬륨까지 부어가면서 낮은 온도에서부터 굉장히 높은 온도까지 쭉 한번 잰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 있죠,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측정한 거를 이제 하니까 이게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왜요? 뭐 있나요? 뭐 있나요? 그래서 왜 다이오드 센서는 얘는 이제 이게 다이오드 센서요. DT 제가 옛날 쓸 때는 470이었는데 지금 670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DT 470 여기에 이제 보면 요 다이오드 센서 이게 다이오드 센서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연구실에 렉쇼 그 템퍼처 컨트롤러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래요 한번? 템퍼처 렉쇼라 적혀 있는 거 붙어 있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한번. 온도 아무도 안 재나요? 저는 많이 봤는데 저는 잘 때마다 많이 보이던데 이 보면 그 온도를 컨트롤할 때 요 다이오드가 제일 많이 달려 있습니다. 보면 제일 싸고 그래도 싸고 달려 있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재냐면 0도에서 지금 500K 뚝돼 있는데 볼티지로 돼 있죠, 그죠? 볼티지로 돼 있는데 이 볼티지는 의미가 뭐냐면 다이오드에다가 커런트를 흘려줘요. 흘려주고 그 커런트를 흘려줄 때 걸리는 전압 있죠. 그 전압을 쭉 온도에 따라 측정을 이렇게 해서 그 테이블이 그 컨트롤러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썼던 그 이런 모양을 보면 그냥 옛날 쓴 거 비교해봐요 한번. 다 바로 나오죠. 뭔가 요 이미지 보면 자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실험실에 이런 거 혹시 본 적 있지 않나요? 이런 거 본 적 있지 않나요? 보면 여기 이제 여기 어드레스 12번 우리가 GPIB 같은 것도 제가 할 때 이 컨트롤러를 12번 주소에 명령어를 보내서 얘가 측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 뒷면에 보면 그 뒤에 달려있는 게 뭐가 달려있냐면
히터가 달려있어요. 히터. 당기하는 커런 소스가 달려있거든요. 커런 소스 여기 저항체를 달아놓으면 여기 뜨끈뜨끈하게 발열하는 발열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온도 센서를 여기 A, B 돼 있는데 꽂아서 우리가 온도 센서를 두 군데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게 이제 아주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그 온도 컨트롤, 얘는 좀 옛날 거고. 그렇지만 이 기본적으로 가열을 하고 이 웹뷰에서 이제 컨트롤하는 그런 모양인데, 여기서 보면 이런 데 보면 인풋 타입, 커브, 채널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 보면 어드레스 이런 나오는 거 보면 인풋 타입은 센서의 종류를 입력하게 되어 있구나. 그리고 커브는 그 센서의 온도 의존성에 관한 커브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번호를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세트 포인트, 온도를 몇 도로 맞춰주는가 라는 이런 것들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그 온도 센서를 가장 많이 측정하는 게 이제 온도 의존성을 보면 소자의 kBt분의 QV 할 때 엑스포넨셜에 대한 식을 볼 수 있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이 다이오드형은 일정한 전류를 흘려주면서 측정된 전압으로부터 온도를 환산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실리콘 접합이 온도 의존성 있는 걸 가지고 측정을 하는데, 그래서 이 온도 센서 아까 이 다이오드 센서 이렇게 됐으면 아까 제가 세라녹스라는 그런 저항체 센서 얘기했을 때 걔가 자기장 의존성이 없다 그랬죠. 없다 그랬는데 이 다이오드형은 자기장 의존성이 되게 많습니다. 얘는 얘 센서를 가지고 자기장 주변에 있으면 값이 확 바뀌어요. 값이 확 바뀌기 때문에 값이 싸지만 얘는 자기장 걸려 있을 때는 굉장히 잘못된 실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맞는 센서가 아니라 자기가 측정하는 센서 종류 상황에 따라서 센서를 잘 선택하는 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온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상 기체 방정식 할 때도 PV는 nRT 그러고 압력과 T 돼 있으면 당연하게 이 온도 센서 부분은 우리가 처음 우리 생각해보는 그런 재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istive 타입으로 이제 생각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 많은 경우 capacitive 타입으로 측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capacitive 타입 측정하는 거는 앞서서 resistive 타입은 그냥 제가 측정했던 많은 그동안 얘기했던 많은 케이스가 다 resistive 타입으로 측정했던 거라면, 이제 capacitive 타입은 capacitance의 변화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보면 거기에 이제 터치패드잖아요, 그죠? 터치패드인데 요 전극과 요 전극 사이에 지금 손을 갖다 댔을 때 이 capacitance가 변하는 걸 보고 이 전극과 이 전극 사이에 어떤 사람 손이 근처에 왔다 라고 판단을 한다 그러죠. 여기 이제 capacitance 할 때 이게 사람 손가락인데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소세지 같은 거 이게 갖다 놔도 사람 손으로 터치하는 거 비슷한 효과를 준다 그러죠. 적절한 염분이 있고 적절히 전기가 통하고 하니까 결국 차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차지가 생기면 C가 증가합니다. 우리가 Q는 CV라는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차지 Q가 많아지면 같은 C라 그러면 V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C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사람 손을 했을 때 요거를 회로적으로 측정하는 이런 것도 좀 팔죠, 그죠? 카패시턴스 측정을 합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카패시턴스 센서는 좀 약간 전달하게 제가 썼는데, 작용에 대해서 이런 누르거나 작용에 대해서 축전 용량이 쫙 변하는 그런 거를 검지해서 센싱 값으로 출력하는데, 습도 센서 같은 것도 사실은 이 카패시티브 센서의 하나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재료가 물론 습도가 들어갔을 때, 습도가 높을 때 그 축축한 플라스틱, 축축한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이 저항이 바뀌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저항이 바뀌는 타입은 조금 정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항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열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열이 나는 거니까 적절히 말려버리는 거죠, 생각해보면. 그래서 해보면 이 커패시턴스를 잰다는 게
습도에 따라서 보면 고분자는 이런 포토리지스트 있죠, 여러분. 포토리지스트랑 리지스트는 고분자잖아요, 그죠? 그 고분자는 디벨롭을 할 때 걔가 쭉 흡습을 해서 얘가 이 모양 자체가 뭉개질 확률이 있거든요. 아주 작은 구조에서는. 그렇게 흡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습도에 따라서 그 고분자 재료 자체가 유전율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율의 변화로부터 이 습도를 정확히 재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 옛날 하이그로메탈에는 옛날 습도는 이렇게 크죠, 그죠? 옛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카패시티 타입 있죠, 그죠? 카패시티 타입이 되어 있는데, 이거 여러분 여기서까지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한번? 네, 시작. 네. Without calibration, the accuracy is 2 to 3 times worse. Capacity sensors are always against the sensation and very high temperature. Capacity sensors are subject to contamination, weight, and aging effects, but are successful in 예, 보면 지금 센서 종류를 하는데 capacitive type, resistive type, thermal, gravimetric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죠? 전기화학적인 그런 센서 그런 부분도 우리 얘기할 때 측정이 좀 화학적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그래서 카패시터에서 보면 설명 딱 나오죠. 보면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의 정밀하게 될 수 있는데, 이 애큐러시는 이제 캘리브레이션 안 하면 굉장히 나빠지죠, 그죠? 나빠지는 여러 그 생각해 보면 어떤 캘리브레이션 통해서 할 수 있고, 이 레벨 센서는 그 자동차 그 와이퍼 액 있죠. 이 쭉쭉쭉 이렇게 하는 그런 이 물이 지분할 때 뿌리잖아요, 그죠? 뿌리는데 원래는 액체의 높이를 가지고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거기에 원통형 커패시터 넣어서 거기 채워져 있는 높이를 가지고 C 값으로부터 이 높이를 재는 게 원래 많이 쓰던 타입이거든요. 레벨 센서. 그래서 이 원통형으로 그림이 이런 원통형이 되어 있죠, 그죠? 원통형에 대해서 이 액이 들어가서 요 안에 요 코엑시얼로 있는데 이렇게 채워져 있는 요 양이 따라서 전체 C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타입인데, 요즘 자동차에서 리지스티브 타입으로 또 쓰더라고요. 리지스티브 타입을 쓰는데, 컨덕티브 타입 쓰는데, 컨덕티브 타입은 얘가 채워져 있으면, 그러면 채워져 저항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페이파 추천일에 있으면 이렇게 처리해놓고 채워진 높이에 따라서 얘가 저항이 줄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액이 약간 전기가 통해야 되잖아요. 전기가 통해야 되는데, 아까 커패시티브 타입은 얘가 완벽히 절연체라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얘는 큰 종류가 물을 채워도 그렇고 뭐 증수를 채워도 그렇고 사실 별 차이가 없거든요. 물을 채우거나 여러분 그 와이퍼 차에 운전할 때 와이퍼 있잖아요, 그죠? 수돗물 넣고 뭘 넣고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죠? 별 차이가 없는데, 이 컨덕티브 타입은 약간 그 와이퍼 액에다가 약간 불순물 넣어줘서 약간 전기 전도통을 띄게 해줍니다. 그럼 띄게 해주면 어떤 좋은 점이 있냐면, 액을 사서 넣어야만 높이가 정확히 측정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컨덕티브 타입으로 된 높이 재는 거, 단순하게 이제 단면적의 길이 바꿔서 재는 그거를 요즘 있는 거 보고, 야, 머리 좋다 싶었었습니다. 왜냐면 그 차에 그 액을 안 넣으면 분명히 와이퍼 액은 있는데, 요 계기판에 높이가 잘못 표시돼요. 그래가 높이 표시 잘 되려고 그러면 순정품을 사서 넣어라 이러거든요. 그게 저항체 타입으로 넣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측정 원리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원래 커패시티브 센싱에서도 액체의 채워진 정도에 따라서 커패시턴스 변화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접 센서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프락시미티 센서 요 같은 경우도 프락시미티라는 거는 근처에 얼마나 가까이 있나 없나잖아요, 그죠? 가까이 있나 없나를 볼 때 그러면 이 가까이 있나 없나 보는 것 자체도 보면 빛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제가 그 빛을 조여서 빛을 다시 오는 걸 가지고 프락시미티 하거나 초음파 같이 보내서 받는 걸 가지고 근접 센서 하는데 이것도 맨 똑같이 커패시턴스 타입이 있어서 얘도 올터치 아까 됐는데 커패시티브 타입이 여기에 커패시티브 타입이 있죠, 그죠? 커패시티브 타입으로 요 근처에 뭐가 왔을 때 아까 터치패드처럼 그 커패시턴스 변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력 센서도 이제 이 커패시턴스 타입인데 이 압력 센서는 압력이 딱 들어가면 전압이 생기는 재료가 있습니다. 그 재료가 무슨 재료입니까? 여러분? 압력이 딱 들어갔을 때 전압이 발생하는 거죠. 그 힘이 피에조 일렉트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에조 일렉트릭 타입으로 그 피에조 일렉트릭이라는 게 사실은 이런 그 프레스 센서에서 여기 피에조가 들어있는데 여기에 미디엄이 그 기체냐 혹은 액체냐에 상관없이 요 미디엄이 주변에 있는 상태에서 압력이 높아지면 여기 피에조가 압력을 받아서 그리고 몸무게 재는거 비슷하게 그게 이제 전압을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조그만 것들이 주위에 많이 나와 있는데 그래서 프레스 센서를 이제 결국 피에조라는 자체가 커패시티브 타입이거든요. 커패시티브 타입으로 우리가 요 온도를 압력을 잴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센서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제가 많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사이트가 아마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엘레파츠하고 디바이스 마트를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그 전자부품에 이제 요 센서 파트가 있거든요. 센서 모듈 센서 파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광 센서, 이미지 센서, 초음파 센서, 적외선 센서, 위치 인식, 램스 센서, 힘, 터치, 가스, 공기질, 온도, 습도, 환경, 서미스터, 전류 센서, 오토메이션 센서, 이미지 센서, 센세이셔널 센서, 다기능, 투수용도 센서 박스들이 되는데 요즘 그 IoT 사물 인터넷 얘기할 때 이 그 센서의 종류가 많은데 이 센서 자체에 대해서 중요도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신 관련된 그런 그 기술이 있는 반면에 그 통신이 자체 표준화되면서 센서 자체가 내는 신호를 정확히 낼 수 있는 그런 센서를 개발하는 게 옛날보다 더 필요하게 됐거든요. IoT 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예전에 제가 2000년에 그 LG에 좀 잠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센서 연구를 또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대표가 뭐라 그랬었냐면 우리 그때 팀장님이 그랬나요? 뭐라 그랬냐면 센서랑 돈이 안 된다 그랬었거든요. 그 돈이 안 돼서 센서 뭐 한 개 뭐 팔아봤자 100원, 200원 이래 되는데 돈이 되겠냐. 들어가면 값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기억이 나는데 돈이 되기 시작하게 된 게 휴대폰이거든요. 휴대폰이 한 대당 이제 한 100원씩 들어가도 1억 대를 팔면 그게 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휴대폰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쓰는 기기에 표준으로 들어가는 그런 센서 그런 거를 굉장히 가치가 있구나 사람들이 생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센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요 각각 측정 자체는 여러분 패시브 디바이스 RLC 그 정도 RC가 대부분 측정 그에 하나로 다 들어가거든요. 들어가고 R 측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많이 했었잖아요, 그죠? 뭐 가딩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커패시턴스는 이런 커패시티브 센서 이래가지고 디자인 앤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굉장히 불법 복제되어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각각 신호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빛을 잰다, 이제 소리를 잰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주위에 어떤 환경에 대해서 센서 종류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여기 이 방에도 센서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 센서 되게 많은데,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 센서를 다 붙일 것이냐, 이제 이 시대에. 그런데 요즘 이제 재밌는 그런 센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여러분, 제가 동영상 하나 잠깐 볼까 싶거든요. 한 4분 정도 보는 동영상인데, 제가 이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을 텐데,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 자, 이 센서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자, The promise of smart homes, offices, classrooms, and indeed the entire Internet of Things relies on robust sensing of the environment. There are two ways to achieve this today. One option is to upgrade one's home with smart appliances. However, these are 센서를 expensive 가끔 다 and 다는 거죠. rarely talk 비싼 to one 센서를. another. A more flexible option is for owners to tag existing objects with aftermarket sensors. This 이렇게 adds 센서를 some 많이 level of smartness, 필요로 but 하거든요. requires many tags and can be socially and aesthetically obtrusive. We explored an alternate, general-purpose 이걸 sensor 하나로 다 approach, 붙여요. wherein a single, highly capable sensor board 여기 can 종류가 다른 센서 다 directly 붙어 monitor 있죠. an entire room. We started our research by building an 그다음에 inventory of 센서 sensors 종류가 used in 있고, commercial and academic systems. 상황이 있거든요. We decided to include 상황에서 all of 센서가 these sensor 반응하는 거를 다 dimensions, 체크를 해요. but no 매핑을 해요. camera, as this sensor is particularly sensitive to users. Our sensor board is plug and play, uses wall power, and connects to our cloud 꽂았어요. backend over Wi-Fi. A single sensor board in a room can 여기 capture 센서 a 붙어 wide 있는데, variety of events. 저기 오른쪽에 On the 센서 right, you 종류의 can see our 반응이 다 board's 나오죠. raw sensor stream. 물을 틀면 This pause 그중에 button 센서 is 종류 easily 몇 seen in 개가 both the acoustic 지금 channel and 가는 by our 거죠. high-speed accelerometers. Here we can see data from three 그다음에 different 쓰레기통을 powered 하면 appliances. 특정한 소리가 있잖아요, A 그죠? garbage disposal, a blender, and a coffee grinder. Note how each results in distinct sensor signals. Now the user turns on a stove burner. Note how the thermal image reveals not only that the burner is on, but what burner and how hot it is. Of course, this low-level sensor data is rarely of interest to users. Instead, we use machine learning to automatically recognize patterns of sensor activation and expose these high-level 패턴이 environmental 인식이 events 되면 as 이제 synthetic 어떤 sensors. 이벤트다라는 것이 확인이 Although 되거든요. virtual, they can be treated just like traditional physical sensor feeds, triggering 그다음에 user-defined 믹서를 functions or 틀면 used by 뭐가 developers to build responsive 믹서 본다 이런 applications. 얘기도 해주고요. Importantly, raw sensor 커피 data is 그라인딩을 never 하게 sent 되면 to the 커피 cloud. 그라인딩 하는 Instead, 소리를 it's 해주고, featurized in our sensor board, which helps to anonymize signals before transmission. Our system works across 번호 many different 온도있다는데요. settings. For example, the shower in 샤워가 this bathroom, 끄적끄적다. the two vanity faucets, various bathroom accessories, 이렇게 드라이어기. the toilet flushing, and the state of lighting. 자, 그 다음에는 We can also detect Light off. multiple events in the house, including when a fireplace is on, the water tank is heating, the dryer is running, and when the HVAC is on. In a workshop or industrial setting, we can detect multiple events such as when the dust filter is running or the exhaust fan is on. Different tools such as saws, 집에 이런 게 있나요? a drill press, a 그릴. grinder, and various handheld tools. In a workplace or an office, we can detect a suite of events, such as if 모든 a phone is ringing, 이벤트가 아까 그 센서들에 나오는 we 전압 can 신호를 detect writing on a 가지고 whiteboard, and also erasing. A water fountain running, urinals flushing, and paper towels dispensing. 그 다음에 The synthetic 보면 sensors seen thus 이거 far 판단을 we 해서 call first-order 그다음에 synthetic first-order sensors. synthetic However, 나오는데 these basic synthetic sensors can be fed into second-order synthetic sensors, able to capture 판단을 이제 하게 higher-level 되거든요. semantics, such as count, duration, and state. 이제 For 종이 example, 타월이 a 22장이 first-order towel 있었는데 dispense sensor can power a second-order sensor that tracks the number of towels used. 뺄수록
이제 개수까지 이제 해야 되죠. With such a sensor, a facilities manager could automatically receive alerts or schedule restock 그 requests. 다음에 이제 인터넷 In 연결되어서 this 몇 example, 장 the 남았다 first order 주목까지 하고 closet 우리 running sensor is 이제 used to power a 판단해서 second order 이 water 얼만큼 찼다라는 consumption 것도 sensor. 다 돼 있습니다. Metrics like this can inform monitoring, behavior change, and other applications. 페이스북에 집에 Finally, 얼마만큼 물 more 썼냐 안 complex 썼냐 devices can have multiple states, beyond just on or off, like this microwave. Here you can see first-order synthetic sensors responsible for recognizing individual states. By building on top of these sensors, it is possible to create a second-order sensor that tracks the state of the device. Armed with this high-level understanding, richer assistive applications can be built. 여러분이 그 공동 장비, 실험 장비 쓰고 있는데 그런 거 다 이렇게 체크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Finally, there's no reason to stop at second-order synthetic sensors. These can be 여러 개 복합적으로 나와요. sensors 그 able to 믹서 capture 돌고 있고 complex 불도 environmental 켜고 facets like human activity and the mechanical health of objects. Please see our paper for more details. Thanks for watching our video. 오만 개 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그 굉장히 저는 그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잠깐만요. 인상을 많이 받았는데 그 여기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요. 뭐냐면 이게 그 제일 앞에 부분에 이게 있어요. 뭐냐면 그 여기 있는데 이 그림입니다. It's particularly sensitive. 자, 이 그림이 이제 보면 지금 센서 종류가 많잖아요. 그죠? 휴미디티, 에어 프레셔, 라이트 컬러, 모션, 이런 마그네틱 이런 것도 있는데 각각 측정하는 게 다 저항의 변화, 카패시턴스 변화 이런 걸 가지고 그 실제 물리적인 상황을 보는데 여기에 이제 상황들 있잖아요. 상황. 그죠? 상황 가지고 이 센서들이 뭐가 반응하는지를 다 매핑하는 거야. 알파고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다 그 바둑을 놓는 상황에 대해서 다 매핑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다고 생각해 보면 이런 센서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매핑을 다 해놓으면 얘도 하나의 러닝이죠. 딥 러닝 이래 되겠죠, 그죠? 러닝이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아까 그 온도가 몇 도입니다. 이것보다는 춥습니다, 덥습니다. 이거는 상쾌한 온도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한테 맞는 온도는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하는데 재밌었던 거는요. 여기에 노 카메라 돼 있죠. 그죠? 주목해봐야 되는데 노 카메라가 없어요. 그 안에. 센서에 아까 그 보면 카메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없는데 왜 카메라가 없이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여러분 생각에? 카메라가 없다고 하는 거를 굳이 강조를 해놨어요. 왜 그럴까요?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카메라가 없다고 그랬을까요? 박준석 씨는? 아까 인식할 때 예. 그 사물 소리로 인식하는 방식이 그 카메라나 그런 걸 컴퓨터 비전 방식 이용한 게 아니라 단순히 소리로만 저 모든 매핑을 한 거라는 걸 사람들한테 표현하는 아, 그렇게 그래서 카메라가 없다. 우리 카메라가 있으면 시야감이 좁아지니까. 시야가 좁아지니까. 범위가 좁아지니까. 우리 또 누가 얘기해 볼까요? 우리 이국지자 또 시켜봐요. 저희 조영우 씨가 다년간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김철민 씨. 약간 그런 생각이 한데 그냥 카메라로 모션 인식을 하는 거 말고 약간 패턴을 인식해서 알고리즘을 짜는 것으로 좀 강조하는 그래요? 아, 네. 그럼 우리 육빈 씨부터 한 이렇게 차례대로 짧게라도 한번 얘기해 볼래요? 한 줄만 짧게 봅시다. 걸 간단하게 전략 같은 거 아, 전략 때문에. 네, 전략 때문에. 사생활 보호. 어떻게 그런 생각했어요? 아, 여기 만든 사람이 딱 그 이유로 만들었대요. 박수라 칩시다,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물어봤냐면, 제가 꼭 기술적인 질문을 할 것 같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거를 장점이라 그러면서 카메라가 없다. 카메라가 없는데 다 할 수 있다가 장점이었어요. 그 설명할 때 카메라가 있으면 그 프라이버시가 있어서 요즘 그 IP 카메라 있죠? IP 카메라 집에 무슨 KT IP 카메라인가? 그런 IoT 카메라를 중국에서 다 본대요. 그래, 이걸 딱 해놓으면 해킹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이 집에 지금 거의 실시간으로 사람이 어떻게 사나, 뭐, 강아지를 키우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려 했는데, 이게 혼자 막 돈답니다, 이게. 그래가 이제, 그 카메라에 이제 프라이버시가 없다 하는 거를 여기서 그 강점으로 삼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려고 그랬던 이유는, 이 센서, 커패시티 센서나 리지스티브 타입 센서를 해서 굉장히 많은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두이노나 이런 데 보면 센서, 요 타입이 한 30가지 정도 이게 한 세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30가지 되어 있으면 그 30가지를 각각 상황에 대해서 측정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어떤 상황을 가지고 30개 이 센서를 동시에 매핑을 해서 어떤 상황을 판단하게 할 것이냐, 그게 되는데, 그래서 상황을 판단을 쓴다는 게 굉장히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그게 우리 대부분 지금 우리 수업에 듣는 친구들이 다 그 반도체 쪽이나 측정 쪽에 있어서 이런 아까 그 데이터 마이닝이나 데이터를 쭉 처리해서 어떤 복합적인 그런 데이터를 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한 5분 쉬었다가, 한 10분 쉬었다가, 커패시티브 센서 측정하는 요 회로라든지 몇 가지 부분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한 10분 쉬겠습니다.